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마님입니다. 우리를 늘 놀라게 하는 테슬라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의 저가형 모델을 갑자기 판매 개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떡하니 떠 있어요. 가격이 59,990불, 우리나라 돈으로 8,695만 원입니다. 야, 대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있습니다. 아니, 200만 원만 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상 8,500만 원 미만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트럭은 NCM 배터리를 달고 있고 화물차기 때문에 화물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화물차 보조금 최대치 서울 기준 1,935만 원입니다. 무려 2천만 원가량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와, 그러면 벌써 6,500만 원 됐죠? 게다가 우리나라 법규에 사업자는 화물차를 샀을 때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값이 8,500만 원이면 부가세 얼마입니까? 772만 원이에요. 그럼 772만 원을 또 돌려받아 5,700만 원의 사이버 트럭을 사는 거야. 게다가 사이버 트럭은 미국산이잖아요. 기다리고 말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산 자동차는 FSD 바로 적용 가능하죠. 듀얼 모터 달려있고 주행거리 길고 거대하고 FSD도 바로 되는 차가 5,700만 원. 그러면 모델 Y 왜 사? 라는 희망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테슬라가 정말 저렴하게, 정말 상품성 높게 나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오늘은 곧 우리나라에 나오게 될 저가형 사이버 트럭, 그리고 그걸 둘러싼 몇 가지 오해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등장한 저가형 사이버 트럭, 가격은 59,990불. 처음 목표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긴 합니다. 한 3천만 원 가까이 올랐죠. 그렇지만 8,700만 원 이하, 야, 이 정도라면 그래, 용서된다, 용서되죠. 일단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새로운 저가형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이름은 듀얼 모터 AWD가 됐고요. 기존 사이버 트럭은 프리미엄 AWD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2만 불 저렴합니다. 무려 2,9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졌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그대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인 것, 차체가 그대로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차가 달라진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차체 아주 괴물 같은 거죠. 우주선에 사용된다는 스테인레스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드롤드라고 해서 냉압연 강이죠.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를 눌러서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스테인레스지만 우리 집 싱크대는 뭐 하나 똑 떨어뜨려도 그냥 쑥 들어가는 거고, 이 스테인레스는 해머로 내리쳐도 버티는 겁니다. 총알도 막아내는 이 문짝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듀얼 모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1초. 야,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만한 차가. 뒤편에 트럭 베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전동으로 들들들들 열리고 들들들들 닫히는 거, 요것도 그대로 있어요. 이 커버가 닫힌 그 위에서 팔짝팔짝 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콘센트 그대로 있습니다. 120V 2개, 240V 1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120V 어떻게 씁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장비들은 프리볼트잖아요. 대부분의 장비들은 꽂으면 작동될 겁니다. 그리고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대 충전 속도 325kW. 잠깐, 325kW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나? 테슬라 V4 슈퍼차저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V4 슈퍼차저에서 최대 충전 속도 325kW를 내주지 못합니다. 겉에 있는 요것만 V4고 안에 있는 캐비넷은 V3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렇게까지 강력한 충전 속도는 나오는 충전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조만간 V4로 업그레이드 되겠죠. 자, 그리고 핸들을 요만큼만 돌려도 유턴되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요것도 그대로입니다. 후륜 조향도 당연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유턴 이 된다. 아주 편리하죠? 물론 주차할 때는 그만큼 힘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그대로 있고요. 가변 댐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스포티하게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18.5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 이거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지를 별로 안 했어요. 이러고서 2,900만 원을 빼주면 사실상 가격이나 아닌가.
자, 물론 빠진 것도 있습니다. 외관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20인치 휠이었는데 이게 18인치 휠로 줄어듭니다. 트럭이라면은 휠이 좀 작은 게 오히려 어울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스타일이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옵션에서 20인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인치 휠이 2,500불, 좀 비싸긴 하다. DRL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부 픽셀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다고 해요. 지금은 웰컴 램프 이렇게 쭉 켜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요거 있는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거 빠지는 거. 그리고 매트릭스 LED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요 기능들 이런 것들 삭제됩니다. 테일 램프도 작동 방법이 약간 바뀌는데 뭐 이거는 거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아마 잘 눈치채지도 못하실 거예요. 차가 막 이만한데 뭐 무슨 램프가 이렇게 켜지는 거 그거 가지고서 뭐 차가 좀 이상한 그러진 않겠죠. 트럭 베드는 조금 달라집니다. 요게 전동으로 열리는 건 그대로인데 이 테슬라는 전동으로 드드드드 열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길고 아름다운 요 라이팅이 있죠. 그런데 그 길고 아름다운 라이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좀 어두워진다고 해요. 요거 조금 아쉬운데 알리나 이런 데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잠기는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착 열고 착 닫고. 요게 자동차를 락하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귀중품 같은 걸 넣어놔도 됩니다. 근데 요 락이 되는 수납 공간이 빠진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락이 되는 수납 공간이라는 게 락이 빠진다는 건지 요 수납 공간 자체가 빠진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셰시 차체에는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요. 에어 서스펜션 대신에 코일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댐퍼의 강성은 조절할 수 있지만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높낮이 조절을 쓸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은 조금 특이한 게 이 뒷바퀴 뒤로 이만큼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 보면 이 뒷부분이 땅에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을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생겨요. 아니 난 지금 고속에서 안정성을 원해 라고 하면 조금 낮춰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여닫을 때 차문을 딱 열면 차가 좀 낮아지고 차문을 닫으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기능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게 되니까 여기서 또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견인 중량이 낮아져요. 기존에는 몇 톤을 끌 수 있냐면 무려 5톤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4톤으로 줄어들어요. 3.4톤이면 어느 정도야? 거의 아반떼 2대 정도밖에 못 끄네요. 아반떼 2대를 견인할 수 있는 정도. 뭐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적재 중량도 바뀝니다. 원래는 1.1톤 넘게 실을 수 있었어요. 길에 이 포터라든지 봉고라든지 이런 차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910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할 거 아니면 910kg이면 괜찮죠? 오토바이 2대 정도는 실을 수 있다. 실내에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가죽 시트였는데 직물 시트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가죽 시트는 진짜 가죽 시트는 아니에요. 테슬라는 모든 가죽 시트가 비건 레더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레자예요, 레자. 가죽하고 굉장히 비슷한 비닐인데 그걸 비건 레더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게 직물 시트로 바뀌게 되니까 통풍 시트도 빠지게 됩니다. 1열 통풍이 빠지고 2열은 열선이 빠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통풍 빠지면 나 그 차 절대 안 사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크리티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열 모니터가 빠집니다. 지금은 송풍을 이렇게 2열 모니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빼면은 2열의 송풍구를 이렇게 조절하는 모델 3 스탠다드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스피커는 원래 15개가 들어있었는데 7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ANC 기능도 삭제되게 돼요. 일단 오디오 성능이 많이 빠지고 차가 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렌지 커스텀 같은 튜닝 업체에 가서 튜닝하면 되잖아. 그리고 실내 120V 아울렛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2,900만 원을 깎아준다는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네, 정말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가격은 59,990불. 단순 환율 계산만 하면 8,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테슬라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에는 보조금 제도가 8,500만 원에서 딱 끊어지니까 8,500 넘으면 보조금이 빵원, 8,500만 원 미만이 되면 보조금을 거의 2천만 원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한 200만 원 깎아서 8,499만 원에 딱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많다.
만약에 8,499만 원이 되면 보조금 서울에서 2천만 원이 되고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면 5천만 원 후반에서 6천만 원 극초반.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사이버트럭이 국내에 아주 비싸게 나온다는 겁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프리미엄 AWD가 미국 가격이 79,99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1억 1,50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 지금 팔리는 가격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한 3천만 원이 더 비싸요. 모터가 3개 달려있는 트라이모터 사이버 비스트, 이건 미국에서 99,990달러입니다. 한화로 치면 1억 4,50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1억 6천만 원, 1,500만 원 정도 비싼 거예요. 아니, 1,500만 원 더 비싼 거 정도는 사실 납득되지. 근데 지금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 훨씬 싸고, 모델 S라든지 모델 X 같은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도 미국보다 한국이 쌉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유독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비싸게 팔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게 되죠. 테슬라 코리아가 일을 좀 제대로 한다면 그럼 저가형 사이버트럭 국내 출시하면서 기존 사이버트럭의 가격도 좀 낮추고, 그리고 보조금 기준 8,499만 원에 딱 맞추고 이러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8,500만 원 이하가 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소형 화물차와 중형 화물차를 나누는 기준은 크기도 있지만 무게도 있습니다. 승차 가능한 사람이 전부 타고 화물을 최대한 실은 걸 총중량이라고 하는데요. 총중량이 3.5톤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중형 트럭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총 중량이 3.9톤에 달합니다. 사람과 짐을 실은 무게가 400kg 무거워서 중형 트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중형 트럭 보조금을 받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중형 트럭은 화물 적재량이 1.5톤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은 무게 기준으로는 소형 트럭이 안 되고 적재량 기준으로는 중형 트럭이 안 돼서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이 못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차들은 보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까? 그 차들의 보조금은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애초에 보조금 제도를 만들 때 미국산 전기 픽업 트럭이 혹시라도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보조금을 받아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못 받도록 설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사업자들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10%니까 적어도 700만 원 이상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테슬라의 저가 사이버트럭, 아직 국내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니긴 한데 테슬라가 조금 노력해서 8천만 원대에 내놔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자면 사이버트럭을 조금 줄여서 무게도 더 적고 그리고 적재용량도 조금 낮춰서 새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어차피 유럽에도 팔려면 3.5톤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유럽은 3.5톤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C 면허라고 해서 대형 트럭 면허를 따야 되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되니까 3.49톤을 맞추는 전략을 유럽 대부분의 트럭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유럽과 한국의 차를 내놓으려면 당연히 3.49톤을 맞춰줘야 되는데 해주면 안 되나? 뭐 사실은 그런 소문이 없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 여름에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바이스 프레지던트 라스 모라비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라스 모라비가 더 작은 픽업 트럭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2025년에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하는 회사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는 어쩌면 베이비 사이버 트럭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희망이라고, 베이비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라스모라비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나올 수도 있지 뭐. 나오면 일단 가격도 더 낮을 거고 보조금 2천만 원 이상 딱 받고 부가세 환급 딱딱딱 해서 6천만 원의 사이버 트럭 구입.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저가형 사이버 트럭, 보조금을 못 받는다니까 조금 김세죠. 그렇지만 사이버 트럭 1억 미만이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FSD 때문에 정말 원치 않았는데 테슬라 모델 S를 샀다 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이제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면 되는 거지. 아니, FSD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FSD를 구독으로 하고 있잖아요. 99불이니까 99,000원 딱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소프트웨어인데 뭐 원가가 드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지 뭐.
우리나라 보면 지금 사망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고속도로 사고들 보면 화물차 정말 위험하잖아요. 지금 테슬라 FSD가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 자동차들, 우리나라 화물차들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서 도로 전체가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탐나죠. 사실 첨단 픽업 트럭이 나오고 이거 FSD도 갖추고 있고 뭐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차체의 내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동차가 될 텐데, 미국의 사이버 트럭도 그렇지만 지금 리비안 트럭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머 EV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요것들 보면 탐난다 싶죠. 근데 그럴수록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한국의 트럭. 한국에 지금 트럭 어떤 거 있습니까? 포터 EV 있죠. 옆에서 보면 그냥 전선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옆에 배터리가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앞에 모터가 있고 가운데 축으로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운전자는 전혀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앞에 사고 나면 다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마개조에서 계속 EV로 팔겠다는 건가? 게다가 지금 보조금 보면 이게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왜 현대는 전기 픽업 트럭을 안 내놓고 있나? 타스마는 왜 전기차로 안 내놨나? KGM은 왜 LFP 배터리를 넣어서 보조금을 제대로 못하가나? 안타까운 게 한둘이 아니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마도 픽업 트럭 시장을 너무 우습게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가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서 더 인기를 끌게 되고 전기 화물차도 전보다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물차라는 건 운행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적재를 많이 했을 때 배출가스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전기 화물차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이 보급되면 그게 환경을 위해서나 운전자를 위해서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